네트워크 아나리시스를 잠깐 공부했었거든요. 이거를 표현할 기술이 없는 거예요. 근데 파이썬을 배웠잖아요. 기술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잘 됐다. 이런 것을 되게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의 기초 15주차 오픈 강의 현장에서 학생들이 과제를 발표한다. 신은경 교수는 한 학기 동안 학생들에게 프로그래밍의 기초를 강의했다. 프로그래밍 혹은 데이터 분석 기술은 모든 산업 연관 분야에서 중요하게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전공이든지 실제로 개발자의 삶을 살 필요는 없지만 이 코딩의 기본, 프로그래밍의 기본 혹은 데이터 분석의 기초를 이해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영역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테크놀로지 기반으로 세상이 새롭게 설계되고 있다. 산업과 경제, 일상생활까지 빠르게 변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세상이 디지털 테크놀로지 기반으로 완전히 돌아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우리 학생들, 앞으로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갈 사람들은 어떤 새로운 역량을 가져야 될 건가? 옛날의 역량만 있으면 그냥 되는가? 아니면 새로운 게 필요한 건가?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2022년 2022 개정 교육과정,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이거든요. 거기에 드디어 새로운 역량이 추가가 됐어요. 언어 소양, 수리 소양 말고 디지털 소양을 추가를 했습니다. 고려대학교에서도 올해 2024년부터 처음으로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기초라는 과목과 데이터 과학과 인공지능이라는 과목을 필수 교양 과목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대학생이니까 각각의 전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전공에서 이러한 소양과 이러한 역량, 이런 스킬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전공을 하는데 훨씬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더 혁신도 이룰 수 있고 더 전문성을 키울 수 있게 그렇게 우리가 교육 과정에서 지원해주자. 디지털 소양을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은 코딩이다. 코딩을 배우는 것을 직업을 얻기 위한 어떤 직업적인 역량을 습득하기 위한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코딩을 통해서 디지털 세상을 알게 되고 거기서 필요한 여러 가지 종합적이고 융합적인 역량을 얻게 될 거다. 고려대학교 개교 이래 첫 번째 시도 필수 교양 6학점 코딩 교과목을 설계하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를 만났다. 5,000명의 학생들을 어떻게 실습을 하고 평가를 할 거냐. 두 번째는 어떻게 동기부여를 애들한테 할 거냐. 이 두 가지를 고민을 해서 이제 수업 설계를 저희가 이제 했습니다. 먼저 5천여 명 학생이 동시에 실습하고 자동 채점 기능을 통해 실시간으로 정오답을 확인할 수 있는 지능형 코딩 플랫폼을 구축해 시범적으로 운영했다. 코딩에 낯선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북돋우기 위해 분야별 전담 조교를 배정해서 학생 실습을 지원하고 학생들이 속한 해당 단과대 코딩 전문가를 전임 교수로 우선 배정했다. 수업은 기본적으로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전공 계열별 10개 분반에서 전임 교수들이 학생들과 활발하게 소통했다. 하루에도 SNS라든가 메일이라든가 그리고 각종 카메라로부터 쏟아지는 데이터들,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효과적으로 저희가 분석하고 그 속에서 유의미한 내용을 뽑아내기에는 이제 컴퓨터의 도움 없이는 이제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학생들도 자신의 전공 분야의 데이터들을 이런 컴퓨터라는 훌륭한 언어를 통해서 가공하고 분석하고 유의미한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축을 하고 학생들에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일상에서의 쉬운 문제들을 컴퓨터에서 우리가 프로그래밍 랭귀지들이 어떤 순서대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야지만 실행을 할 수 있는지를 단계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바로 알고리즘적인 사고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들을 이제 조금 더 이제 복잡한 문제에 확장을 해가는 다양한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컴퓨테이셔널 싱킹이라고 하는 컴퓨팅 사고력을 키우게 되는 겁니다. 내가 풀어야 될 자기 전공에서의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데이터로 구조하고 구조한 데이터를 어떠한 알고리즘 혹은 문제 해결 방법론으로 디자인을 하고 그대로 절차를 구현해 놓고 그래서 결과를 보는 이 과정이기 때문에 일종의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문제 해결 능력이랑 직결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이라는 건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그 안에 내재된 컨셉은 이제 문제를 논리적으로 구조하고 풀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는 전공자, 비전공자 모두에게 필요한 역량이 되었다.
교육대학원 김자미 교수는 학생들의 코딩 이해와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 고심했다. 사범대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제 필요를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를 이제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게 어디에 쓰이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걸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예를 들면 우리가 식당에 갔을 때 어떤 형태로 주문을 하면 좋다거나, 아니면 뭐 MBTI나 별자리 점 어떻게 보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프로그래밍의 사례로 어떻게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라고 했더니 학생들이 그 부분에 굉장히 흥미를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코딩 교과목을 지원하기 위해 선발한 실습조교는 강의를 진행하는 동안 온라인에서 학생들과 소통하며 궁금증을 풀어준다. 실습조교들은 수업마다 70개에서 100개 질문에 응답했다. 오프라인으로 또 한 달 내내 저희가 실습실을 운영해서 거기에서 근무를 또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온라인에서 질문을 못하면 오프라인으로 찾아와서 질문을 할 수도 있게 또 하고 있고, 뭐 메일이나 또 카카오톡방에서도 또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서. 문과대학 사회학과 신은경 교수는 수업을 진행하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와우. 와, 성공했어요. 감격. 와, 감사합니다. 고려대를 졸업해 다양한 전공을 거친 신 교수가 코딩을 가르치는 마음은 남다르다. 비전공자 문과대 학생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했다. 거부감으로 출발한 학생들이 당연히 절반 이상이었고요. 1학년 1학기에 금요일 아침 9시 수업. 저희 입실렌티도 해야 되고 정말로 아이들이 노는 스케줄이 바쁜 시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께서 새로운 언어를 접했을 때 우리가 느끼는 세계관의 팽창, 그리고 그것이 가져다주는 시야의 확장, 이런 것들을 피부로 재미있다고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주영서 학생과 김태령 학생은 오프라인 실습실에서 코딩 강의를 들으며 처음 만나 친구가 됐다. 고등학교 때 배운 파이썬을 대학에서 정식으로 배울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다. 저는 교수님이 사회학과 교수님이신데 코딩을 가르쳐 주셨다는 점에서 저도 뭔가 코딩을 해서 나중에 뭔가 융복합적 인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나 자신감을 얻은 게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겁부터 먹고 시작을 했었는데, 근데 중간중간에 실제로 오류도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근데 교수님들이랑 이제 조교님들이 정말 많이 도와주셨고, 계속 교수님 그거 맞아요 하면서 피드백도 주셔가지고 결국엔 제가 자신감을 얻어서 하트 모양 그래프를 교수님께 이제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진짜 뿌듯했습니다. 내가 이걸 진짜 할 수 있구나 라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데이터를 바라보는 눈, 상상력, 이 컴퓨팅으로 세상을 분석하고 이해하고 접근하는 방식은 여전히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지금 배운 문법 하나 이런 건 다 잊으셔도 돼요. 데이터를 활용했더니 내가 몰랐던 이런 부분을 보여줄 수가 있겠더라. 내가 그전에는 데이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영역, 내 생기부 기록마저도 데이터가 되더라.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배울 수 있다면 앞으로 나가서, 사회에 나가서 우리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코딩 교과목 지원을 위해 발벗고 나선 실습조교들. 이들도 학생들과 함께 성장했다. 신 교수는 조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았다. 처음에는 변수 생성을 어떻게 하는지 물었었던 학생들이 수업이 끝나갈 때쯤에는 토픽 모델링을 하고 의미 연결만 그래프를 그리고 워드 클라우드를 그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특히 학생들의 넘치는 아이디어를 보면서 저 역시 굉장히 많은 자극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한 학기 동안 고생하신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의료도 설계되고 법학도 설계되고 정치도 국가도 다 새로 설계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점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 데이터, 이 소양, 미래를 보는 상상력,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고,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가르칠까, 어떻게 습득하게 할까, 교수님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기본 인프라가 디지털 테크놀로지와 데이터, 인공지능으로 바뀌고 있는 현재,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연습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쌓을 수 있다. 디지털 역량은 다가올 미래를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다.